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이 B-1B 폭격기에 탑재하기 위한 신형 공대함 미사일 LRASM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LRASM 생산 계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록히드 마틴과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AGM-158C, 일명 LRASM 4차 및 5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에어포스 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4억 4,400만 달러 규모로 총 137발의 LRASM을 생산하는 계약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LRASM 한 발당 가격은 324만 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차후 생산 가격은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록히드 마틴 관계자는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초기 작전 운용 능력 IOC를 획득한 LRASM은 기존의 공대지 미사일인 제즘-ER 버전을 기반으로 개발된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인데요. 현존하는 공대함 미사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표준 유효 사거리는 560km 이상인데요. 위성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지원받을 경우에 900km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고도의 스텔스 설계와 패시브 센서, 자체 전자전 대응 시스템 구비로 현존하는 대공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대단히 어려운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B-1B 폭격기에는 24발, B-52H 폭격기에는 20발이 탑재되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사실상 공대함 타격 전력을 포기했던 미 공군의 공대함 미사일 대량 구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LRASM, 바로 제즘-ER이라고 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공대함 버전으로 개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AI를 탑재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는 CG인데, 이 러시아 군함을 또는 중국 군함, 북한 군함, 이란 군함, 자신들의 적국에 대한 데이터를 다 여기다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사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러시아의 소브로벤니급 군함, 그리고 우달로이급 군함으로 이루어진 함대다. 자, 그러면은, 20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10발은 우달로이, 10발은 소브로멘니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나누어서 들어갈 때 하나의 편대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 편대들이, 자, 소브로멘니의 약점, 그리고 강점, 우달로의 약점, 강점 다 가지고 있겠죠. 데이터 입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 우달로이는 측면 방어가 약하다. 자, 그리고 소브로멘니는 후면 방어가 약하다. 자, 그러면은 소브로멘니로 들어갈 때는 2발은 측면과 정면으로 들어가서 미끼로 들어가고, 나머지 8발은 후면으로 들어가자. 자기네들끼리 AI니까 이렇게 의논을 해가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달로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들어가자. 그리고 한 발은 크게 돌아서 우회해서 들어가고, 한 발은 이 크게 돌아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의 속도를 맞춰서 조금 스피드를 줄여서 한꺼번에 그냥 같이 돌입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AI가 스스로 결정해서 상대의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가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다가 스텔스입니다. 그러니 이 미사일을 당할 재간이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본문에서 미국이 그동안 포기하다시피 했던 공군의 대함 타격 전력을 강화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비행기에서 군함을 공격하는 능력을 다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해군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데서 하푼 공대함 미사일 가지고 호넷 전투기, 슈퍼 호넷 전투기 또는 P-3C 초계기 이런 데서 발사하는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공군은 우리가 군함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공군은 지상 타격 이런 것들에 관심을 쭉 집중해 왔었고, 대함 타격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냉전 이후에 부상한 중국이, 또 중국의 함대가 과거 소련의 함대보다 지금 더 규모를 확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군까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들, 이 B-1B 폭격기 그리고 B-52 폭격기에 이 LRASM을 대량 장착을 해서 한 번에 그냥 여러 발을 쏴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괌에 B-1B나 B-52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들 뭐 한 두세 대가 딱 떠서 남중국해에 있는 남해함대, 중국의 남해함대죠. 여기에 항모 한 척, 그리고 여러 척의 군함,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일거에 괴멸시킬 수 있으려면은, 그럼 몇 발의 이 LRASM이 필요한가라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중국의 아주 유명한 군사 전문가인 청강원이라는 사람이 이거 비원비 네 대만 뜨면 우리 중국 해군 전부 괴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LRASM의 존재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이번에 미국이 137발을 구매 계약을 했고, 기존에 1, 2, 3차 계약분은 다 합해서 한 100발 정도 돼요. 그때는 이제 소량 계약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뭐 아주 대량은 아니지만 상대적 대량인데,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한 500만 달러 하던 것을 지금 이제 한 320만 달러까지 떨어뜨려 놓았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발에 36억 원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미국의 계획은 이걸 앞으로 더 대량 양산해서 한 100만 달러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 100만 달러 같으면 지금 하푼 함대함 미사일의 가격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떨어진다면 이건 뭐 획기적인 일이 되는데, 아무튼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들 이제 이 LRASM 미 폭격기들이 대량 장착하고 다니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한국 해군도 또 한국 공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과 호주만 이걸 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LRASM을 장착하게 된다면, 지금 P8 포세이돈을 우리가 지금 도입하는데, 그 P8 포세이돈이 이 LRASM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미 해군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해성 함대 공대함 미사일 사용해야 돼, 이런 게 얽매이지 말고 이 스텔스 AI 미사일 뭐 일부나마 도입을 해본다면 중국 해군, 러시아 해군 우리에게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조언을 좀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사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주변국을 견제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선전되고 있는 정권 치적 선전의 도구 한국형 경항모를 주변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무기에 과연 국민 혈세 수조 원이 퍼부어지는 것이 정상인가 싶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중에 하나인 시나닷컴에서는 한국형 경항모 관련 소식을 전하며 조롱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신랑군사막 메인에는 2월 24일 하루 종일 해군이 공개한 CG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나닷컴은 한국형 경항모에 대해 LPX-2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함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같은 구조다라며 항모라는 명칭 대신 LPX-2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 한국형 경항모를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원래 독도급의 후속함으로 기획됐던 이 상륙함이 갑자기 항공모함으로 변신한 이유는 일본이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자 한국인들에게 이들과 비교할 만한 소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며 한국형 경항모가 반일 감정에 편승한 정치적 도구라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매체는 원래 한국이 공개했던 CG에는 스키점프대가 있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공개된 CG에는 스키점프대가 없다라며 항모의 공간 효율성을 높여주고 함재기의 출격 효율을 증가시키는 스키점프대가 사라지는 말도 안 되는 설계를 도입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또 한국이 이런 설계를 택한 것은 항모와 핵잠수함 등 공격용 전략무기 보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저항을 고려해 진짜 항공모함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를 택한 것이다 라고 조롱했는데요. 유사시 이 항모의 진짜 주적이 될 중국조차 이렇게 비웃는 표적함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군인들, 도대체 군복 입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애국심과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중국 시나닷컴, 우리로 지금 네이버처럼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에 반나절, 그리고 신랑군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큰 군사 전문 언론이죠. 여기에는 하루 종일 이 CG를 메인에 걸어놓고 LPX-2 한국형 항공모함 LPX-2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LPX는 뭐냐? 바로 랜딩 플랫폼, 그러니까 상륙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CG, 즉 항공모함이 아니고 이 랜딩 플랫폼 상륙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일부러 더 비꼬고 있어요. 왜냐?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속 상륙함하고 비슷한 구조다. 아메리카급 강속 상륙함이 뒤에 이제 이 데크가 없죠. 데크라는 것은 이 후방 램프가 있어서 공기부양정이나 상륙정이 드나드는 곳인데 이게 아메리카급은 없습니다. 와스프급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이것도 뭐 그런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런 경항공모함은 스키 점프대가 있어야 이륙거리 이런 것들을 한 30m에서 40m 정도는 줄여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이함을 스키 점프대로 인해서 더 중간쯤으로 다가와서 이함을 할 수 있으면 이 후방 지역의 공간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한국은 그런 스키 점프대를 없앴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없앴다. 이거 바보 아니냐 얘들? 이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걸 없앴을까?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을까? 미국이나 주변국들 눈치 보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이 미국이나 주변국들 눈치 보느라고 항모 아닌 척하면서 항모를 사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전략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 똑같은 공간을 하면서 여기다가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면 한 30에서 40m 정도는 더 후방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일부러 스키 점프대를 없앴다. 스키 점프대가 있으면 또 똑같은 이륙거리를 가지면은 무장을 더 많이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스키 점프대를 왜 없앴냐? 미국, 일본,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눈치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눈치 봅니다. 제가 군 관련, 전력 관련 연구 영역 해봐서 아는데 진짜 눈치 봅니다. 정말 야 진짜 이런 짓거리까지 하냐라고 싶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눈치를 봅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 눈치만 보면 되고 뭐 우리 정치권 눈치 보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변국, 일본하고 중국 눈치는 왜 봅니까? 독도함 만들 때 왜 199m에서 억제를 했을까요? 일본은 휴가가 199m니까 일본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적용된 겁니다. 독도함에. 이런 짓거리들을 우리 해군이 지금 하고 있고 해왔던 겁니다. 정말 혐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거 반일 감정, 야 일본이 항공모함 하는데 우리도 있어야지. 선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지면 안 되잖아. 선거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이런 거 해서 써먹어야지. 이게 이 항공모함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능력적으로는 주변국에 요한 얻을 만큼 다 억제를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능력은 일부러 억제하고 그렇지만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은 바보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반일 감정은 증폭시켜서 선거에는 써먹고 정치적 도구라고 했으니까 이런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경항공모함 정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중국 아닙니까? 적이 두려워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이 무기의 가치가 있지. 적이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무기 이거는 안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진짜 적인 저 중국이 서해에서 함부로 우리를 우습게 보고 봉쇄하고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핵잠수함을 만들어야죠. 핵잠수함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되니까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미국과 협상을 잘해야 되죠. 그거 하기 싫은 건가? 정말 돈은 10조 원이나 돈대로 쓸 거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적의 비아냥을 듣는 무기체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